속보, 슈퍼로얄 특급 초막장협회, 유인촌 문체부 장관 역대급 폭발, 역대급 분노 폭발. 납득할 만한 결과 낼 것, 이라며 칼가는 유인촌 장관. 디귿디귿.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하 문체위가 다음 달 현안 질의에 대한 축구협회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최근 불거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논란에 대해 들여다볼 예정이다. 문체위는 다음 달 5일 전체회의에서 대한축구협회 관련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다음 달 24일 현안 질의에 이들을 소환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28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포함한 10여 명이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정리했다. 총 6명 안팎으로 구성할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를 비롯해 정혜성 전 협회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등이 포함됐다. 참고인으로는 앞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여한 멤버들을 중심으로 황선홍, 김도훈 등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을 맡은 지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위가 이들의 출석 일정을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 달 24일로 잡은 건 다음 달 초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연전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가 축구대표팀 사령탑 선임 과정에 대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진행 중인 축구협회 감사가 다음 달 중순께 마무리된다는 점 또한 감안했다. 이와 관련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감독 선임 문제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다 짚고 있다고 감사 진행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사선 도전 여부와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다면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허가하면 출마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정위가 정말로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 대해서는 감독 선임은 축구협회 행정에 비해 조금 더 정무적인 문제인 것 같다면서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체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 의결 절차가 다음 달 초에 이뤄지는 만큼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바뀔 수 있다면서 가급적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현안 질의에 참여시켜 축구협회 논란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 체육회 예산 패싱, 문체부. 체육회가 모든 사업해야 하나? 지적.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하던 일부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문체부는 29일 설명자료에서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효과적인 체육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라면서도 변경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전날인 28일 2025년 예산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면서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416억 원을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역 주민의 선호와 시설 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방비 매칭을 통해 생활체육 지원 예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사실상 대한체육회 패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문체부는 올해 1337억 원의 생활체육 예산을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원했다. 416억 원은 그중 30%가 넘는 금액이다. 또 대한체육회가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 4,200억 원의 10% 정도에 해당한다. 문체부가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주기로 결정하자 체육회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라며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맞선 것이다. 사실 문체부의 이런 예산 집행 방식 변화는 예고된 일이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지난 6월 말 대한배구협회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 선수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중심의 체육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랐다 면서 근본적인 개선과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국정농단 세력이 부활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체육회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침해에 대해 항변하기도 했다. 결국 이번 예산 문제도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에서 비롯된 셈이다. 문체부는 체육회가 추진한 단체장 임기 제한 폐지 정관 개정안안, 진천선수촌 시설관리 용역 계약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체육회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최근에는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파행을 놓고도 반목하는 모습이었다.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 사연임 도전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 등에서도 단호한 모습이었던 유 장관은 안세영 발언 파문에 따른 대한배드민턴협회 관련해서도 경고 메시지를 전해왔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역 맞춤형 지원, 지역의 선호와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 사업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됐지만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 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고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다 면서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 방향에 대해 시도체육국장 회의 3월, 시도체육과장 회의 5월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면서 종목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위반된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해 4가지로 나뉘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문체부는 첫째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동법,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 2등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둘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셋째, 생활체육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 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라면서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 감독 후보였던 거스 포옒, 홍명보 선임 존중, 내가 될 줄 알았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 후보에 올랐던 거스 포옒, 57, 전 그리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접촉 당시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이스타TV에는 거스 포옒과의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거스 포옒은 먼저 지난 위르겐 클리스만 감독이 경질됐던 지난 2월을 떠올렸다. 그는 클리스만 감독이 떠난 후 대한축구협회, 이하, 축협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보를 얻는 것이 먼저였다. 축협이 국내 감독을 원한다고 했다면 포기했을 거다. 그러나 협회가 외국인 감독에게 열려있다면 지원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지원을 철회했다. 왜냐면 그리스 대표팀과 계약이 3월까지였기 때문이다. 한국 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는지만 알아봤지만 이미 몇몇의 유력한 후보가 있다고 해 포기했었다.
그리스와 재계약을 할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곧바로 한국 소식을 알아봤고 다시 접촉했다. 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최종적으로 대표팀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을 택했다. 이에 대해 포에는 만약 다른 팀이 그랬다면 괜찮았겠지만 한국이 거절했을 땐 약간 상처받았다. 그만큼 가슴이 뛰었었고 진심으로 기대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아쉬움을 털어놨다. 포에는 자신이 경험한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인터뷰 과정은 온라인 미팅, 세부 미팅, 유럽에서의 대면 미팅 순이었다며 프로세스는 좋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는 유럽에서 진행된 대면 미팅에 대해 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다. 대부분 한국 대표팀을 맡게 되면 어떤 걸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 후보라고 생각했다. 정말이다. 그래서 팀이 어떻게 퍼포먼스를 내는지 감독으로서 지켜봤을 때, 특히 요르단전을 봤을 때 화가 났다. 경기를 분석하려고 보고 있지만 열정을 가졌었기에 더더욱 아쉬웠다. 며 U23 경기 3경기도 챙겨봤다. 고 고백하며 한국 대표팀 감독을 맡기 위해 했던 노력을 전했다. 포에는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와의 인터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포에는 유럽에서 대면 미팅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긴장하지만 그 미팅은 아주 좋았다. 이임생 위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엔 이임생 위원과 나 사이의 커넥션은 좋았다. 난 솔직하게 답했고 옳은 정답을 찾아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본 모습으로 선택되길 바랐다. 고 대면 미팅 후기를 전했다. 그는 축협은 그들의 정보로 결정을 내렸고 그걸 존중한다. 다른 감독이 선임된 것을 존중한다. 거기에는 불만 없다. 면서도 당시 미팅이 끝나고 한순간 내가 선임될 것이라 믿었다. 고 말했다. 이어 그 미팅이 있기 전엔 스태프들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따로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미팅 후엔 스태프들에게 전화해 우리가 좋은 기회를 얻은 것 같다. 한국에 갈 것 같다고 말했고 그들은 준비하기 시작했다. 고 했다. 포에는 인터뷰 후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나라고 생각했다. 분명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2에서 3일 뒤에 선임되지 않았다는 걸 들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생각했다. 실망했지만 그 결정을 존중한다. 고 했다. 포에는 적은 보수에도 한국 상주 조건까지 수락하며 한국 감독직을 원했는지에 대해 100% 한국에 거주했을 거다. 난 2년 반 동안 그리스에서 살았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다. 서울에 사는 건 100%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은 클럽팀과 다르다. 클럽팀 감독은 매일 출근해야 하지만 대표팀 감독은 집에서도 일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사무실에 최소 2에서 3일 출근하길 원했다. 개인 사무실이 있다는 확답을 받았다. 고 덧붙였다. 이어 감독 보수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놀라긴 했다. 한국이 의심도 없이 더 높게 말할 걸 거라 생각했지만 문제될 게 없었다. 감독으로서, 선수로서 커리어에 있어서 돈 때문에 결정을 내리진 않는다. 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4. 김판곤 감독의 첫 동해안 더비. 울산, 포항전 선발 명단 발표. MK 현장. 울산은 8월 31일 오후 7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2024 시즌 K리그 1 29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맞대결을 벌인다. 울산은 4-4-2 포메이션이다. 야고, 강윤구가 전방에 선다. 루빅손, 아라비제가 좌우 미드필더로 나서고 고승범, 정우영이 중원을 구성한다. 이명재, 윤일록이 좌우 풀백으로 나서는 가운데 김영권, 임종은이 중앙 수비수로 호흡을 맞춘다. 골문은 조현우가 지킨다. 울산은 8월 18일 수원FC전 패배로 가라앉았던 분위기를 바꾸는 데 성공했다. 광주FC와의 3연전에서 2승 1무를 기록한 것. 특히나 광주와의 2024 시즌 코리아컵 준결승 1, 2차전 맞대결에서 5위를 점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결승 상대는 제주 유나이티드를 따돌리고 올라온 라이벌 포항이다.
이날 경기는 미리 보는 코리아컵 결승전으로도 불리며 축구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